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세일즈의 김보람입니다. 미국 증시가 오를 때는 내리더니 미국 증시가 간밤에 내리자 또 함께 내리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가뜩이나 지치는 수요일, 한 주의 정점 수요일에 국내 증시도 힘이 빠진 상황인데요. 내일은 또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예정돼 있죠. 이렇게 답답한 증시에서 돌파구가 될 만한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종목세일즈 매일 한 분의 멘토와 함께 욕심을 버리고 단 한 종목만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는데요. 오늘 수요일 함께 하실 주인공 지금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저평가 우량 급등주 분석의 달인, 퍼즐 이론으로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황 멘토님은 오늘 첫 번째 시간이시잖아요. 시청자 여러분께 각오한 말씀 전해주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 처음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요. 네, 목이 매시네요. 네, 목이 매네요. 첫 시간이라. 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종목을 선정해서 여러분들의 수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네, 훈훈한 외모를 자랑하시는 저도 더듬어요. 네. 황민영 멘토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퍼즐 이론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소개 영상에도 잠깐 나갔었는데요. 퍼즐 이론이라는 게 뭔가요? 네, 퍼즐 하면은 떠오르시는 이제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죠? 네. 우리가 어릴 때 그 퍼즐 조각을 맞추는 그렇죠. 그 게임이 바로 이제 퍼즐인데. 시간 참 오래 걸리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 안에만 네. 봐도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죠.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정보들. 하지만 그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했다가는 또 손실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네, 맞아요. 자, 어떻게 보면 시장 안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하지만 네, 뉴스에 났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또 올라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퍼즐 맞추듯이 하나하나 조합하다 보면 결국은 퍼즐이라는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고요. 네. 그 그림이 바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정보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정보를 완성시켜서 투자를 통해서 네, 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이론 자체가 바로 퍼즐 이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시장 정보들을 하나하나씩 모아서 결국 고수익으로 연결되는 전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소개 영상 보니까 저평가 우량 급등주를 공략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대형주 위주로 공략하시는 것 같은데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들을 안 보시는 이유도 들어보고 싶어요. 네, 사실 뭐 주식을 할 때 코스닥 종목들이 좀 강하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마치 이제 투기적인 요소로 단기에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급등주를 통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뭐 주식이라는 건 우리가 주식 투기라고 얘기 안 하죠. 주식 투자라고 얘기하듯이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형주 위주로 이제 접근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의 그 자산을 또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드리기 위한 방법이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대형주가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는 관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대형주 급등주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우량 급등주죠. 우량한 그러게요. 기업들도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거. 급등할 수 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도 잠깐 해보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화 강세 속에서도 외국인들은 매수하고 있는데 코스피에 조금은 힘이 빠진 모습입니다. 기관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오늘까지 10거래일 연속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대형주에 주목하신다고 하셨는데 코스피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코스닥은 오늘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강세를 조금 보여주다가 약세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의 전망도 함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이 장 초반에 좀 밀렸습니다. 물론 네. 코스닥 시장도 같이 밀렸죠. 미국 증시가 워낙 지난 이제 간밤 증시에서 좀 크게 밀리다 보니까 국내 시장도 장 초반에 이런 이제 부담감을 안고 시작을 했습니다. 달러 강세는 결국은 이제 달러 강세 때문에 미국 증시가 또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유가의 하락 역시도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데 걸림돌로 작용을 했죠.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될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은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문제입니다. 달러가 강세로 갈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을 또 빨리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부담감도 분명히 있겠지만 수출 쪽의 위협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달러 강세가 국내 시장 쪽에서는 악재로 해석하지
안 와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유가 같은 경우에도 뭐 3% 정도 하락했지만 결국은 WTI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배럴당 45달러 그 위에 지금 아직 네.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이제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평가 우량 급등주를 공략하시는 황민영 멘토님,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화면으로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종목 시리즈 수요일 종목입니다. 대형 건설사 중에 가장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하는 곳이지요. 현대건설입니다. 네, 건설업종 하면요, 유가 하락으로 지난해부터 계속 주가가 안 좋았다가 올 초반에 바닥을 찍고 조금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었고요. 이 유가 쇼크 후에도 결과를 열어보니까 해외 수주 실적이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었는데 요 며칠 조금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현대건설 마찬가지인데요. 앞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추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네. 관점에서 저는 오늘 현대건설을 준비했고요. 네. 현대건설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국내 중견 건설업체죠. 예.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아파트 브랜드로 본다면 이제 힐스테이트하고 이제 하이페리온이 있고요. 일단 뭐 지금 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이제 국내 건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네. 이건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부동산 시장 자체가 많이 침체기였죠. 그래서 이제 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실수요가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였고요. 뭐 당연히 이제 집을 사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자야 되니까 그 네. 과정에서 이제 전세나 또는 월세 쪽으로 많이 돌리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제 전세나 월세 쪽에 대한 수요가 또 급증을 하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이 가격이 또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이 부분에서 그동안은 이제 뭐 전세 가격이 집 가격보다 역전 현상이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더 안 좋아질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 때문에 네. 결국은 실수요로 전환이 안 됐었는데 지난해부터 시작을 해서 정부 쪽에서 꾸준하게 뭐 LTV라든지 이제 DTI를 조절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동산 시장에 대한 활성화 정책들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전세나 월세 가격이 급격하게 이제 상승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실수요로 전이가 되고 있는 이전하고 있는 그 시기가 바로 이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월세를 사신 분들 젊으신 분들은 보통 이제 뭐 오피스텔 같은데 월세를 사신 분들이 많은데 집을 지금 구하려고 하면은 보통 전세로 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월세 가격 같은 경우에도 보증금을 뭐 5천이나 3천 이상 그렇게 받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1,000만 원 정도로 고정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월세 가격을 100만 원 이상으로 이제 올리는 경우들 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을 느낀 분들은 지금 결국은 실수요로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 바로 이제 현재 시점이고 그래서 국내 건설 경기는 지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이제 주택 매매 가격 지수 화면 이제 잠깐 이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주택 매매 가격 지수 동향을 보더라도 예. 2014년도 5월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상승세 이제 하늘색 선입니다. 네. 꾸준하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역시 우리가 흐름을 동향을 체크해 보면요, 꾸준하게 역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주택 경기는 살아나고 있지만 모두 아시다시피 해외 건설 쪽에서 현대건설이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가도 하락하고 있고요. 뭐 진정될 전망에 대한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WTI 기준으로 20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특히 중동 쪽에서 플랜트 쪽에서 약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도 조금 있는데요. 현대건설의 상승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WTI 기준으로 배럴당 20달러까지 내려갈 네. 수 있다.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기준인가요? 너무 이제 정말 이제 위기감을 표출해야 된 것 같은데 좀 오버인 것 같고요. 예. 이 부분을 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볼 거냐면 우리가 이제 유가가 얼마나 더 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 자료 화면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 화면이 뭐냐면요, 주요 산유국의 한계 원가입니다. 즉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석유를 팝니다. 팔 때 네. 당연히 채굴 했을 때보다 가격이 더 높아야지 팔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 망합니다. 네, 그쵸. 그래서 이 주요국 무작정 가격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오펙 쪽에서 이렇게 원유가 이제 유가를 하락으로 이끌 수 있었던 부분은 바로 한계 원가 자체가 30달러 좀 위에서 형성이 네.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요를 늘렸던 공급을 늘렸던 거죠. 하지만 글로벌 평균 에버리지로 본다면 지금 한계 원가 자체는 40달러 거의 초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지금은 48달러 정도.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수준이 유가가 $40 중반 이상이 이제 네. 올라와 있는데 떨어질 때마다 계속 반등이 나왔던 이유가 바로 한계 원가 수준이 그 정도에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 따라서 유가가 더 빠진다라기보다는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가 될 것이다. 이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분명히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건설에 대한 뭐 유가 부분하고 같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려본다면 사실 이제 국내 건설업체들이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중동 지역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유가를 볼 때 유가하고 이제 같이 보는 이유도 또 우리가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중동 지역에서 우리나라 건설업체들한테 수주를 줍니다. 그럼 뭐 어떤 돈으로 수주를 줄까요? 바로 오일머니입니다. 네, 기름을 판 돈으로. 기름을 판 돈으로 우리나라한테 그만큼 수주를 줄 수 있는 건데 당연히 유가가 줘야 그만큼 네. 돈을 많이 버니까 수주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건설업체하고 유가에 대한 주가 추이를 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부분인데요. 한 가지 화면을 더 보면서 자료화면을 네.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중동 지역에서 채굴되는 그 석유를 바로 두바이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두바이유하고 현대건설의 주가 추이를 잠깐 같이 보게 되면요. 네, 같이 과거에 움직이는 네, 경향이네요. 맞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동향을 네.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 두바이유가 배럴당 $35 정도 수준이 거의 최저점이었어요. 예. 그리고 위에 있는 현대건설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요. 그 당시에 배럴당 $35 정도 수준에 찍었을 때 최저점을 형성했던 가격대가 지금 현재 최근에 반등이 나왔던 그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만 원. 그렇죠. 네, 45,000원 위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두바이유 최근에 유가 동향을 살펴보면요. 네. 배럴당 $40 위쪽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미 주가 수준은 배럴당 $35 정도 수준까지 최근에 주가가 빠지고 나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만큼 유가에 대한 하락 부분이 과도하게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유가 수준하고 현재 주가 수준은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네.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중동 쪽에서 가장 해외 건설 수주가 좋은 기업은 GS건설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건설을 추천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일단 중동 지역 쪽에서 지난해도 그렇고 사실 올해 초에도 그렇고 네. 가장 많은 수주를 발생시키고 있는 그 기업은 바로 GS건설입니다. 네. 하지만 GS건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지 않고 현대건설에 대해서 추천을 드렸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그중에 이제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네.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권 집단 소송에 대한 그런 건수 때문에 이게 지금 시장에서 단기적인 악재로 또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투자자분들이 잠시 흔들리는 그 요동치는 장에서 또 손절을 하고 또 손실을 네. 보는 그런 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차단시키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 이제 후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업체별 수주 동향을 보더라도 사실 현대건설하고 그 다음에 지금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GS건설이 중동 지역에서 더 많은 수주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현대건설의 또 어떻게 보면 자회사격인 이제 현대엔지니어링이죠, 그죠? 같이 이 두 가지 기업이 동시에 또 수주를 발생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주 모멘텀을 봤을 때 그룹 차원에서 본다면 현대 쪽이 훨씬 더 수주 모멘텀은 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트도 한번 열어보고 싶은데요. 현대건설 현재 어떤 차트 흐름 나타나고 있을까요? 네, 현대건설에 대해서 차트 흐름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빠집니다. 그죠? 거래소 시장도 지금 하락 중이고,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역시도 흐름이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현대건설 역시도 이제 뭐 대형주, 그 안에서 시장과 흐름을 좀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1.5% 정도 하락세가 좀 나왔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뭐 주가 동향을 살펴보면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추세의 흐름을 좀 보게 된다면, 일단 과거에 이제 배럴당 두바이유가 $35 정도 수준에 위치했던 그 자리가 바로 이제 4만 원대 수준이었고요. 최근에 저점을 찍었던 자리도 역시 그 부분에서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현재 주가는 많이 오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단기적인 흐름에서 우리가 짚어본다면 먼저 이전에 이제 하락했던 부분들은 이미 최근 들어서 많이 전환을 시켜놨고요. 그리고 지금 추세로 본다면 역시 하락에서 상승으로 이미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라고 하면은 저점과 고점이 같이 올라가는 흐름을 바로 상승 추세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점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점 역시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전형적인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정도 자리에서는 일단 한 번 정도의 눌림목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추세만 지켜내 준다면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뭐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수급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기관 쪽에서 계속 매수하던데 외국인은 팔아요? 네, 맞습니다. 현대건설에 대해서 이제 수급을 잠깐 살펴봐 드리면요. 지금 기관들이 이제 바로 이제 3월 10일이죠. 네, 3월 10일 바로 전거래일 날, 매도가 좀 나왔고요. 외국인 쪽에서 이제 꾸준하게 매도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뭐, 최근 들어서 주가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네. 올라올 때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업의 주요 수급 주체는 바로 기관이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죠. 외국인이 아무리 팔아도 기관 쪽에서 사주면 이 기업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요 수급 주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단기적으로 한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긴 했지만, 오늘은 또 역시 사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연기금 쪽에서도 꾸준하게 저평가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뭐 그런 기업입니다. 연기금의 수급 특징은 아시다시피 저평가된 종목들을 담는 경우들이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대건설 역시도 지금 상당 부분 디스카운트가 이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기금 쪽에서도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수급으로 살펴본다면 기관, 특히 연기금 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현대건설의 수급을 분석해 주셨는데요. 신용은 어떤가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네, 일단 뭐 신용적인 부분에서 이제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사실 뭐 주가가 뭐 잘 올라가게 된다면 뭐 신용에 대한 부담은 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뭐 최근 들어서 뭐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는요. 뭐 최근 동향을 보게 되면은 신용 잔고 자체가 좀 많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대주 같은 경우에도 대주 거래가 좀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주가가 그동안 빠질 때는 많이 증가를 했다가 최근 들어서 올라오면서 이런 부분들, 신용 부분들이 좀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신용 감소하면서 주가가 올라간다. 역시 주가의 흐름 자체가 앞으로 위쪽 방향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매수 가격, 목표 가격, 손절 가격이 있다면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네, 일단 지금 매수가하고 목표가하고 이제 손절가를 좀 잡아드릴 텐데요. 네. 매수가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지금 정도 자리 수준보다는 조금 더 눌림목 자리에서 이제 매수하는 게 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 가격의 경우에는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47,000원 정도 그 자리대에서 조금 더 올라와서 49,000원 정도 자리대. 현재 47,000원 정도까지 보시는 거는 앞으로 유가가 추가적으로 내리게 되면 동반해서 더 밀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시는 건가요? 밀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보다는 이제 주가의 흐름, 제가 앞에서 이제 추세라는 걸 흐름을 잡아드렸었습니다. 그죠? 네. 추세의 흐름 자체로 봤을 때는 이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추세의 저점에서 부딪히는 자리가 바로 그 가격대입니다. 따라서 이 가격대에서 반등이 나오면 최대한 그래도 싸게 잡을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지금 현재로서는 매수가 밴드로 이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7,000원에서 49,000원 정도 자리대가 적절한 매수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역시 이제 흐름이 한번 깨지다 보면은 이제 상승 추세로 가다가 이 상승 추세가 한번 꺾이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이 흐름 자체를 다시 되돌리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제 손절가의 경우에는 이 추세가 꺾이는 자리 그리고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은 자리로 잡아봤을 때 45,000원 정도 자리대를 조금 더 밑으로 잡았을 때는 그 자리가 충분히 반등권으로 가능하다. 또는 이 자리가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당분간은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한 손절가는 45,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지 말씀드리면요. 대형주입니다. 그죠? 단기에 물론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 기업의 경우에는 디스카운트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 앞으로에 대한 동향을 좀 더 높게 평가해 봤을 때는 단기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목표가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따라서 목표가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매물대가 좀 많이 그동안 횡보하면서 매물대가 좀 많이 잡혀 있는 가격대가 위로 봤을 때는 6만 원 정도 가격대가 매물대가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중기 관점에서 6만 원 가격대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수익 내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1차 목표 가격은 6만 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돌파한 이후에 추가적인 목표 가격은 어느 정도로 설정해 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제 목표 주가라는 건 뭐 100%, 200% 설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근데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더라도 목표 주가가 맞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는 게 바로 주식시장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목표 주가를 굳이 이제 1차적인 목표 주가 6만 원을 달성했을 때 더 위쪽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자리를 볼 수 있느냐? 2차 목표가는 한 6만 6천 원 정도를 좀 짧게 보시면서 대응하시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그렇다면 PER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저평가됐다고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업종 내에서 비교해 본다면 확실히 저평가된 수준인가요? 일단 이제 업종 내에서 이제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저는 좀 다릅니다. 뭐냐면
같은 동종업체에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네. 섞여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사업 분야가 좀 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건설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뭐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유화 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화학 뭐 유화 쪽으로 잡아야 되는지 또 건설 쪽으로 잡아야 되는지 이거 기준 자체가 좀 애매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PER 대신 PBR을 가지고 저평가에 대한 그런 이제 논의를 하게 된다면 저는 이 기업이 과거에 어느 정도의 PBR을 시장에서 평가받아 왔는지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PBR 기준으로 봤을 때 0.8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과거에 이 기업이 2012년도나 2013년도 PBR이 1.7배나 1.3배 정도 수준입니다. 1배 네. 이상, 최소한 1.3배 이상에서 계속 형성이 되어 왔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현재 0.8배 정도 수준은 충분히 디스카운트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적정 주가 수준까지 올라오려면 한 어느 정도까지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은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유가가 언제 반등이 나오느냐 이게 네, 가장 맞아요.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시기를 사실 이제 바로 이제 언제까지냐라고 놓고 보기엔 좀 어렵고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주가의 흐름이나 그다음에 수급 동향이나 경제적인 여건들을 고려를 해본다면 아마도 이제 뭐 7월 정도 안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는 충분히 넘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대형주를 관심 두시는 분들이 현대건설을 꼭 포트폴리오 안에 담으셔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리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대형주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네. 중소형주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형주를 투자하다가, 대형주 정말 안 간다. 엉덩이가 너무 무거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맞아요. 분들 분명히 있는데, 사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뭐 보통 이제 대형주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그 대형주들을 보고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과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중심의 국가였기 때문에 네. 보통 대형주다라고 얘기하면은 화학 업종들이 많이 빠졌을 때나 그죠? 맞아요. 그다음에 중공업 이제 조선주들이 많이 빠졌을 때 이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사실 시대는 변하고 있거든요. 네. 과거에 그 제조업이 우리나라 시장을 또 이끌어왔다면 지금은 제조업이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오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제조업은 과거의 성장이었지만 지금은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대형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런 종목들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외의 종목들 대형주라고 해서 다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선택할 때 과거의 그 생각이 그대로 대형주라고 보고 선택을 하신다면 분명히 그건 잘못된 선택일 거고 그에 따라서 수익은 분명히 안 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건요. 사실 건설주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건설업황 자체가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성장 원동력이었다고 본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기 침체기 이후에 이제 막 회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현대건설 역시도 지금 크게 성장하는 그런 그런 이제 대형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대형주 안에서는 뭐 성장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계속 끌고 가는 전략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단기적 어쨌든 많이 낙폭하고 나서 올라오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계속해서 수익을 내주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형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한마디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대형주라고 해서 모두 다 수익이 안 나는 것도 아니고 네. 대형주라고 해서 모두 다 엉덩이가 무거운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엉덩이가 들썩들썩 좀 가벼운 놈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때 주식 투자를 하실 때 그 트렌드, 그 이슈와 그다음에 앞으로 경제 예정기 일정 그리고 디스카운트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 여부에 네. 따라서 투자를 하신다면 그 구분을 지어놓고 투자를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는 가져가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소에 대형주 많이 관심 두셨던 분들이라면 황민영 멘토님의 오늘의 관심 종목 현대건설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가격 전략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수요일 황민영 멘토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현대건설이었는데요. 매수 가격은 47,000원에서 49,000원대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목표 가격은 6만 원, 손절 가격은 45,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황민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건설 다음 주의 수익률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항상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요. 종목 세일즈 게시판 확인해 보시면 언제든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코드러프 유칭데이인 목요일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